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큰 추세로 봤을 때 15,500에서 31,000까지 A파, 31,000에서 24,800까지가 B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얀색 C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얘를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C파의 첫 파동을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카운팅을 했고요. 한 파동이 완성이 됐으므로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적어도 6의 8까지는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임펄스로 올라가든 혹은 떨어졌다 ABC 올라와서 다시 한번 ABC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든 간에 적어도 6의 8까지는 조정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당시 30분 봉으로 보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30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이제 앞에 카운팅도 임펄스로 카운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BC가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이쯤에서는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적어도 한 0.5까지는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추세 전환이 됐죠. 0.5까지는 못 갔지만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당시 추세 전환이 되는 근거로 이더 차트도 참고를 했었고요. 이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초록색 4시간 봉이 진행 중이었어요. 한 2시간 정도 남았었는데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복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정도면 복마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추세 전환이 돼서 적당히 조정을 주고 있어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적어도 0.5까지는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0.5까지 안 올라왔어요. 큰 추세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977을 넘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넘기더라도 어느 정도 크게 추세 전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이 꽤 크게 되니까. 비트로 한번 볼게요. 비트에서 바이낸스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지난 영상에서 차트가 나왔던 부분이 여기까지였고요. 실제 매매는 비트 매매를 안하고 이더 매매를 했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꽤 크게 될 거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비트 대신에 이더를 들어갔고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쯤에 롱 포지션에 이쯤에 들어갔고요. 한 이쯤에 반익절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얘는 이제 지울게요. 이제 여기서 반익절을 했고요. 반익절을 한 근거는 5분봉으로 보시면 이때 과매수 부분에 들어왔는데 정확하게는 하락 다이버전스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저항 받고 쭉 빠지는 거를 보고 이때가 7월 7일 한 11시 정도 되는데 이때 비트도 참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비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7월 7일 11시니까 이쯤이에요. 이쯤. 비트 같은 경우 이쯤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어요. 그래서 비트를 참고해서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익절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절반은 크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본절을 걸어두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본절이 나왔고요. 본절이 나가자마자 다시 한번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롱 포지션에 들어간 근거는 카운팅 상으로는 이렇게 ABC로 보고 있었고요. 이 A에 대한 되돌림이 한 382까지 줬으니까 이 정도면 적당히 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렴으로 봤고요. 여기에 대한 되돌림 A, B, C, D, E 하고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롱 포지션에 들어갔고요. 그 당시 1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잠시만요. 걸렸었네요. 네네네. 안 걸렸네요. 네네. 정확하게는 안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지워볼게요. 그죠. 정확하게는 안 걸렸어요. 네, 30분봉으로 봅시다. 네, 30분봉도 엄밀히 말하면 안 걸렸었어요. 네. 다이버전스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쯤 늦게 들어갔거든요.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하고 근데 이제 쭉 올리길래 그냥 이쯤 이제 롱 포지션 다시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반익을 했습니다. 반익절을 한 이유는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여기가 꽤나 임펄스로 보였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반익절을 한 근거는 이때 저항을 받았고요. 30분봉으로 봤을 때 과매수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진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안 걸렸습니다. 이때 비트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3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아마 이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월 9일 11시 반이거든요. 7월 9일 10시쯤이네요. 10시 한 이쯤이네요. 15분봉으로 봅시다. 제가 그때 비트도 좀 참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애매하네요. 비트는 걸렸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항을 받고 여하튼 다이버전스는 안 걸렸는데 약간 이쯤에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절반에 살짝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본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롱 포지션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롱 포지션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주황색 하락 추세선이 있죠. 추세 반대 방향으로 깰 확률이 80, 추세 방향으로 깰 확률이 20. 그러므로 추세 반대 방향으로 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확히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때는 비트를 좀 더 참고를 했는데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팅 상으로는 비트 같은 경우에는 B파의 끝부분을 여기로 봤고요. 전체 되돌림에 382를 정확히 찍었죠.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파동 B파의 끝부분을 여기로 봤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이만큼 익절을 하게 된다면 여기 위로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롱 포지션 들어갔습니다. 정리하면 롱, 반익절, 본절, 다시 롱,
반익절, 본절, 다시 롱 포지션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1880을 넘겨서 최소한 19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3450을 넘겨서 3450을 넘겨서 적어도 한 0.5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아파동은 임펄스로도 카운팅이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떨어지는 부분,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이 제 눈에는 ABC로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드릴게요. 지웁시다. 살려둡시다. 얘를 지우고. 잠시만요. 렉이 좀 걸리네요. 지금까지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카운팅을 했던 것 같은데 앞에 파동을 1, 2에 3, 4에 5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카운팅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이 앞에 파동이 사실 ABC로 보이거든요. 작은 파동으로 쪼개보면. 그런데 한 추세를 한 파동으로 보고 이렇게 1, 2, 3, 4, 5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파랑 5파 사이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죠. 임펄스 파동이 나오는 경우에 3파랑 5파 사이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한 파동으로 보고 2로 보고 전체 3로 보고 4로 보고 5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진하게 합시다. 이제는 지울게요. 그 이유가 1, 2에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오는 경우 좀 더 얘는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3파 사이즈의 618 위쪽 부분에서 4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618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하튼 618 위쪽에서 이 4파 반등이 나와서 5파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 자, 여기가 3파예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기가 3파의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서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얘가 거의 618을 정확히 찍었거든요. 정확히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4파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거 좀 지울게요, 이제. 그리고 얘도 지웁시다. 또 하나가 그렇게 따졌을 때 얘도 지울게요. 지금 다 지웁시다. 얘는 웨이브 지우겠습니다. 이제 웨이브 지우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명확히 여기서부터 A, B, A, B, C 해서 A, B, C로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여기 고점을 넘겼잖아요. 그럼 5파가 A, B, C로 나왔어요. 5파가 A, B, C 5파가 명확하게 A, B, C로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엔딩이에요. 엔딩 이런 식으로 1, 2에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5파동이 ABC로 올라오는 경우 ABC 하나, ABC 둘, ABC 셋, ABC 넷, ABC 다섯 이렇게 엔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BC가 나오는 경우. 그렇게 봤을 때 엔딩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거리량이 주는데 여기서부터 거리량이 줄고 있죠. 네, 거리량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꽤나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엔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온 추세선으로는 이렇게 딱 맞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온 추세선으로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평행하게. 그러니까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 추세선을 깨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보이는 대로 제가 추세선을 그려드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더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엔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엔딩이 좀 더 엔딩이 가장 높지 않나,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상으로는 1, 2, 3, 4, 5 카운팅 상으로도 괜찮고요. ABC로 올라온 것도 명확해 보이고 거래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패턴 매매를 할 때는 엔딩은 패턴 매매죠. 여기까지는 엔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나 이거를 보고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엔딩은 패턴 매매는 완성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A, B, C, D, E까지 나왔을 때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보이면 이때 이제 숏 포지션에 들어가서 손절 라인 걸고 수익은 이만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완성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제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엔딩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지우겠습니다. 당연히 아니 여기를 우파 끝으로 보고 저번에 카운팅 했던 대로 여기가 고점을 넘겼으니까 불규칙으로 보고 10파가 이제 임펄스로 떨어진다로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임펄스가 카운팅이 되니까 반등 줬다가 임펄스로 길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규칙을 메인으로 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애를 불규칙으로 보거든요. 얘를 메인으로 보기보다는 규칙을 좀 더 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엔딩이 완성이 되면 우파 완성되고 그 뒤에는 정말로 이렇게 나온다면 크게 조정을 한번 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파동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하튼 큰 추세로는 이렇게 엔딩을 보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제 눈에는 얘가 리딩으로 안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임펄스로 카운팅이 되니까 여기서 임펄스 1파 조정 주고 이제 1, 2, 3, 4, 5로도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걸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1, 2 끝났고 3, 4, 5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직 조정의 사이즈가 작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올라왔다가 빠지더라도 불규칙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더를 참고했을 때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네요. 좀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작습니다. 작아요.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신뢰도도 높고 생각보다 추세 전환이 꽤 크게 됩니다. 꽤나 크게. 그래서 적어도 0.5까지는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여기를 못 넘긴다 하더라도 제 관점이 틀리다 하더라도
0.5까지는 줘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더를 참고했을 때 그 결을 비트 차트에도 맞춰본다면 임펄스 1파로 보고 2파 조정 보고 3파에 1, 2, 3, 4, 5로 보기보다는 좀 더 조정을 줬다가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줬다가 떨어지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카운팅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한 0.5 정도 찍어둘게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 카운팅만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분석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부방을 만들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원하셔가지고 2주 정도 운영을 했어요. 2주 정도. 이제 원래는 한 달을 해보려고 했는데 2주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웬만하면 다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설명도 최대한 자세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런지 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방은 삭제를 했고요. 제 채널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겨놨어요. 어제 삭제를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다른 분들도 도움을 얻고 하면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건 되게 좋은데 제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풋만 계속 넣다 보니까 제 리소스만 계속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져가는 건 없고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운영을 하기보다는 뭐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삭제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별다른 설명 없이 자세한 설명 없이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60분 정도 계셨는데 60명 정도 계셨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이게 갑작스럽게 제가 그냥 삭제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 정해지면 제가 다시 한번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든 혹은 뭐 커뮤니티 게시글에 공지를 하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부방은 운영을 안 할게요. 제가 보통 차트 볼 때 거의 책을 읽는데 책을 거의 못 읽더라고요. 신경을 쓰느라. 이 정도 설명은 된 것 같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을 수정을 했습니다. 카운팅 수정을 했어요. 1, 2에 3, 4, 5로 봤던 것을 1, 2에 3, 4, 5 지금 현재 5파 진행 중으로 보고 있고요. 5파가 명확하게 ABC로 올라오면서 전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엔딩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관점은 엔딩이고요. 조금 더 작은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엔딩의 A파가 끝났고 B파가 끝났고 엔딩의 C파가 나올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사이즈를 보더라도 한 382 정도까지 찍었는데 0.5 정도는 찍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파동이 임펄스로 카운팅이 되지만 그래서
임펄스 파동의 1파가 끝났고 2파 조정 후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제 카운팅이 틀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엔딩 이 좀 더 높은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고점 한 번 더 높일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를 참고했을 때도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는데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파랑 C파 진행 중으로 보고 있고 얘를 좀 더 쪼개봤을 때 노란색 C파가 진행 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카운팅이 틀렸다 하더라도 0.5 정도까지는 여기에 대한 조정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로는 조정의 사이즈가 작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가 좋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1977, 1980이 넘겨서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0.5까지 한 1900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아래를 보는 것보다는 상방을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주황색 다시 한번 여기 아래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얘를 부수지만 않는다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